네, 빠르게 돌아가는 증시 속에서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섹터 인사이트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큰 화두는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처럼 골칫덩어리로 계속해서 역할을 했었던 파운드리에게 테슬라의 강력한 호재가 접어들면서 오늘 주가가요 72,300원까지 지금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삼성전자 주가 상단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테슬라랑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삼성전자 기다리던 호재가 사실 엔비디아 측에서 우리가 뉴스를 기다렸는데 테슬라발 호재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6는 어떤 기술을 가진 칩입니까? 네, AI6라는 걸 여러분 잘 네.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테슬라 차량에 있었던 그 추론 칩인데요. 네. 자율주행에 있어서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칩인데요. 이 칩을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라고 지금 부르다가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는 차량, 여러분들이 지금 모델 Y를 구매를 하신다라면 하드웨어 4가 들어가 있는데 테슬라가 이름 바꿨습니다. 하드웨어라는 단어를 좀 빼고 AI3, AI4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그리고 지금 TSMC에서 내년부터는 AI5가 생산이 되고요. 네. 삼성전자하고는 2027년부터 해서 AI6가 생산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율주행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히 고성능 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 센서에서 지금 인지한 것들을 결합을 시키고 그리고 학습됐던 이미 도조에서 학습됐던 테슬라 도조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고요. 여기서 학습했던 자율주행 기능들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연결하면서 사실상 모든 자율주행을 제어하는 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칩이 지금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화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2027년부터는 이 칩이 자율주행 테슬라의 차량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지금 뭐 5도 들어가는데요. 진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I6부터는 일론 머스크가 이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가 칩 설계하는 거에 대한 능력을 사람들이 아직 너무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 칩 잘 설계한다. 네. 그러면서 그 설계는 이번에 AI6부터는 아마 미국 정부가 중국의 수출을 규제해야 될 정도로 데이터 센터에서 AI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 정도로 진화된 칩이라고 AI6를 칭찬을 했었는데요. 이번 7월 말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이것을 삼성전자가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삼성전자 이 의미를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엔비디아도 여러분 올해 CES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에 진출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무상으로도 공급을 해주지만 결국은 이 AI6와 같은 또는 AI5 지금 팔고 있는 AI4와 같은 이와 유사한 칩을 만드는데 이거를 엔비디아에서는 드라이브 운전하다 해서 드라이브 토르 우리가 토르 신화에 나오는 토르 그래서 드라이브 토르라는 것을 내년부터 양산을 TSMC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또 경쟁하는 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뭐 한국 돈으로 22조 막 165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그 정도의 물량을 주문했다고 하지만 이 물량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계속해서 옵티머스를 많이 생산할수록 테슬라 차량이 판매될수록 이 칩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슈퍼컴퓨터라든지 AI 학습용 데이터 센터에도 이 칩이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2027년부터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혼다라든지 뭐 여러분 현대가 될 수도 있겠죠. 현대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죠.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을 라이센스하는 그 차량에도 네. 이 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칩 시장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TSMC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될 HBM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과 그 커지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칩을 삼성전자가 제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큰 전략적 의미를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번 칩 생산 AI6 계약에 있어서 의미를 획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AI6 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 사용될 때가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건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네. 삼성전자에게 이번 테슬라의 계약은 또 어떤 호재, 어떤 의미로 작용했습니까? 네, 우선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시면 네. 지금 텍사스 테일러라는 지역에다가 지금 파운드리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건설 속도를 늦추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건설해도 생산할 물량을 못 받은 거죠. 네.
이게 얼마나 사실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까, 그쵸. 여러분?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의 파운드리니까 외부에서 주문을 받아야지만 생산할 수 있는데 이번에 165억 달러면 정말 이 공장을 풀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주문을 받게 됐다는 것은 이 투자의 빛을 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노하우가 삼성전자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지금 사실은 솔직하게 TSMC의 뒤처지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네. 뒤처지고 있는데 TSMC를 경쟁할 수 있고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일시에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삼성전자에게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미국 투자를 더욱더 증액할 수 있고 더욱더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왜 테슬라가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택했는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제조업체에 종속되기 싫었던 거죠. TSM 지금 여러분 AI4는 삼성전자가 이미 만들고 있어요.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테슬라 입장에서 볼 때는 신뢰도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또 AI4 내년부터 생산되는 것은 TSMC가 만들지만 TSMC가 이미 잘 만들어서 그쪽에 넘기다가는 계속해서 TSMC에 끌려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버전은 또 삼성전자에게 준비하는 일종의 이 경쟁 구도를 만드는 파운드리의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은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협상력을 키우겠죠. 우리가 당신들에게 주문을 줄 테니까 그 대신 그 디자인 작업도 협업을 하자. 테슬라가 네. 유명한 것이 여러분 이러한 1차 벤더들이나 2차 벤더들이랑 협업을 할 때도 테슬라는 그 핵심 칩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경향성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협력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테슬라가 텍사스로 본사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또 이 공장도 텍사스에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엑스닷컴에다 쓰일 때 삼성 이번에 짓고 있는 새로운 공장 우리 집에서도 가까워. 나 자주 갈 거야 그 공장.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가깝게 일하면서 정말 성능 좋은 AI6 칩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그 지리적인 어떤 가까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타이완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또는 일본에 있는 이러한 반도체 제조 공장 자체를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것은 일치되는 어떤 경향성이라고 볼 때 이 텍사스에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더리와 협업을 한다는 건 다양한 지정학적인 의미도 가질 수가 있고 네. 테슬라 입장에서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윈윈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테슬라랑 삼성전자 서로 윈윈하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31일이죠. 한미 간의 협상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한미 협상단에 지금 동행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세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번 테슬라와의 계약 소식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칩스 액트 반도체법에 의해서 바이든 행정부부터 사실은 투자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 투자에 대한 이 정부에서 보조금도 주니까 투자를 한 거긴 하지만 삼성전자로서는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할 물건이 없는데 우선 공장을 짓고 있고 물론 공장이 완공될 시점까지는 어떻게 물량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에 대한 그렇죠. 네. 이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건 뭐냐면 투자액을 증액시킬 수도 있는 문제죠. 이미 지금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 공장을 풀 가동할 수 있는 물건을 수주했다라는 것은 이 역량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어떠한 파운더리로서의 역할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또 이 부분이 이번에 만들어지는 게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2나노 공정에서 지금까지 TSMC에게 뒤쳐졌던 것이 사실은 2나노 공정을 삼성전자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율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TSMC가 수율이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겨우 50%를 넘긴 정도의 수율을 갖고 있는데요. 2나노 공정에서 이번 테슬라하고 협업을 통해서 아마 수율도 끌어올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이 수율에서의 자신감이 생긴다라면 대등하게 TSMC와 함께 경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대미 투자에 대한 증액 부분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협상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열린 한 행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간 30조 달러
달러 매출액을 이뤄낼 것이다. 이런 또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테슬라의 장기적인 네. 비전과 꿈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이 여러분 연매출 30조 달러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30조 달러요. 네. 30조 원이 아니라 30조 달러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실은 큰 액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궁극의 인류가 가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렇게 되려면 연간 여러분 1억 대를 생산해야 됩니다. 옵티머스를. 1억 대를 3만 달러 정도를 생산했을 때 저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옵티머스가 매년 1억 대씩 만들어진다. 저는 2040년 이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그때쯤 되면은 정말 이 1억 대의 옵티머스는 공장에서 일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 곳곳에서 또 저희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도 다 도와줄 거고 사실은 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옵티머스로 대체된다는 거고 저희가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정말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하는 좀 작은 일들을 모두 작은 일까지 모두 넘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테슬라가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되면은 연간 매출이 30조 달러까지 이른다는 얘기인 건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적인 부분들을 볼 필요가 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30조 달러 어쨌든 좀 굉장한 자신감을 네.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내비친 것 같은데요. 옵티머스는 지금 뭐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든지 좀 여러 노이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에 생산량을 목표치를 이룰 수 있을지가 지금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올해 목표부터 우선은 못 이룬다고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올해 목표가 5천 대였습니다. 그리고 뭐 잘 되면 10,000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1분기 네.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었는데 2분기 때는 올해 목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변명처럼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중국에서부터 들어오는 물량들 여러분 옵티머스의 많은 부분의 부품들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지만 전 세계 로봇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의 80%를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서 히토류를 가지고 있는 특히 수많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모터가 들어가는데 이 모터에는 중국산 히토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중국이 이 모터에 대한 시장 장악력은 전 세계 90%가 넘습니다. 자, 이러한 중국의 히토류가 없으면은 생산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생산이 차질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금 더 이 투자자들이 질문하는 이러한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옵티머스 3를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옵티머스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옵티머스 3세대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3세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이 놀랄 거라고 일론 머스크는 조금 과장돼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손인데요. 즉 인간을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해서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과 다르게 테슬라는 집게손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27도의 자유도를 손가락을 움직이는 자유도를 갖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것을 22도까지 달성을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인간의 감각을 가지다 보니까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하고 이것을 힘이 약하다라는 것은 큰 무거운 물건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 지금도 보시면 저 달걀 얼마나 가볍고 지금 LA의 다이너 클럽이라고 해서 지금 식당도 열어서 거기서 팝콘 나누잖아요. 네. 팝콘 너무나도 가볍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의 지금 이건 모든 기업에게 통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간하고 유사한 손을 만들다 보니 손에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뭐냐면 손 빼놓고 이 손을 연결하는 팔목까지는 빼놓고 로봇을 많이 만들었다. 근데 이 손을 지금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에는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힘이 있는 손을 내년에 부착되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다라면 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그 이후에 테슬라의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내년부터는 이 새로운 손이 지금 현재 손을 교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이 새로운 제네레이션 3 모델이 저는 양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수만 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내부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5천 대 정도를 올해 생산했던 것을 내년도로 목표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부에 쓸 수 있는 5천 대의 양산은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로봇의 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될 텐데 내년에는 그래도 손이 교체가 돼서 양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국내 로봇 기업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 트럼프 관세를 직격탄으로 맞은 게 현대차 그룹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현대차 그룹이 지금 로보틱스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현대차 그룹의 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져요. 그렇죠. 지금 네. 관세 협상에서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1위 기업이 네, 현대기아차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우선 미국에 2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대단히 큰 규모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테슬라가 삼성전자에게 하는 것이 165억 달러인데 지금 그보다 더 큰 돈을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중 60억 달러를 로보트에 대해 투자하겠다. 로보틱스에. 그것이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현대자동차가 2021년 인수해서 약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크게 세 종류의 로봇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인간처럼 걷고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아틀라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만들고 있고 이 아틀라스를 수만 대 생산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 또 물건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스트레치라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인간을 모방하고 있는 완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향한다라고 본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조금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족 보행하는 로봇과 사족 보행하는 로봇, 물리 전용 로봇으로 좀 분할해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접근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 이유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대단히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하고 협업이 진행 속도에 따라서 사실은 이 현장 투입이라든지 네. 상업용으로 판매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지금 엔비디아도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하고 협력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테슬라하고 그렇게 뒤처지지 않은 속도에서 상업용 판매를 2028년 정도부터는 지금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토르라는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틀라스가 과연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목표를 2028년 하고 있으니 저는 뭐 2029년이나 2030년에는 상용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즉 외부 판매가 가능하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 최근에 원엑시아라는 미국 로봇 솔루션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입니까? 원엑시아는 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로봇에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여러분 아시는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현대 모터스 기업,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대부분 다 로봇 공학에서 하드웨어가 강한 기업이에요. 두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단히 공장 자동화가 그러니까 즉 인구 노동자 1000명당 로봇의 대수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봇 팔이 이런 여기서의 로봇은 대부분 다 협동 로봇이나 로봇 팔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 로봇으로 예를 들면은 큰 물건을 나른다든지 이런 로봇 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로봇으로 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한국이 대단히 강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강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원엑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의 시스템 통합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로봇이 작동하는데 특히 물류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물건을 포장한다든지 이런 것에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되게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약한 즉 소프트웨어 파워를 증폭시켰다는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AI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첫 발을 띄었다는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두산 로보틱스가 북미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시너지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로보틱스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도전인 AI 기업, AI 능력, 소프트웨어 능력들을 강화하는데 이번 원엑시아에 대한 지분 인수가 의미 있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테슬라 그리고 로봇 시장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